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지금 벌써 9월이 다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9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10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긴 연휴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오늘 우리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집회를 나갑니다. 그 폐지 반대 집회를 적반하장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일은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 부분과 그 데이트 폭력 부분을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미리 예고도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적반하장이든 적반하장이 아니든 유여혜는 여러분 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전혀 문재인 정부는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었다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하고 그런 기대 하지 않았다고요? 저만 그런 기대를 아닙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대를 하지 않았냐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적폐 수사한다고 칼날을 지금 갈고 있고요. 북한과 미국도 서로 으르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애매모호하게 거기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요.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나서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겠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네,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장님 혹시 부산 퀴어 축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서울은 알았는데 부산은 몰랐습니다. 부산시장이 네. 퀴어 축제를 못하도록 했어요. 아, 예.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왔어요. 네. 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네. 그리고 거리에서 이만큼 퀴어 축제 행진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법은 안중에도 없네요. 아니 까짓것 내고 말지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까짓 건 내고 말지. 예, 그런데 저 진짜 가끔 아주 가끔 갓길로 달리면서 내더라도 달린다는 사람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까짓것 내고 말지 이거는 범법행위 아닙니까? 헌법행위죠.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법 정도는 우습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정말로 까짓것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내고 말지 그러니까 계속 벌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금 한 번 내봐야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매겨야죠.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입법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얼른 만드시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MB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모든 문제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발단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뇌물로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 기억에는 대선 기간에 우리가 참 많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그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발언 가운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정진석 의원이 그 노 전 대통령께서 부부싸움 끝에 네. 권양숙 그 부인께서 가출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이제 기사가 나고 있어요. 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의원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질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뇌물 때문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네. 그 와중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사족처럼 붙인 건데 지금 뭐냐면 본질인 뇌물은 없어지고 뭐 부부싸움이 있었네 없었네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냐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편집 뉴스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또 정진석 의원이 점잖으신 분이 왜 이 얘기를 했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일날 본인이 하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이 네.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를 준 사건. 그 준 건 맞는 거였죠? 준 것 자체는 거의 팩트죠.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선거 때 많이 했는데 그럼요. 이제는 또 가물가물해져요.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니 그 사이에 또 잊어먹어요. 자세하게 그런 해야 사건을 될 것 같아요. 640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이 그중에 100만 달러는 청와대에서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고 500만 달러는 아들이랑 조카가 같이 하는 회사에 송금해줬고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 64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팩트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본질이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 무슨 최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씀을 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냅두고 무슨 부부 싸움을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부부싸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노무현 정부도 하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무엇이 적폐청산인가라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든 사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적폐라고 할 만한 거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더 나아가서 DJ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건 볼 필요 없다. 이건 안 된다는 저는 거죠. 노무현 정부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는데요. 더 내려가서 DJ부터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이왕 할 거 DJ까지 내려가서 그냥 긴 세월 동안 적폐 청산 계속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고 나면 자유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맞습니다. 맑고 정의롭고 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정치 보복 얘기가 안 나오고 특히 이 논란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노 전 대통령께서 권 여사에게 전달된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크셨다. 그런데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비유하는 글들이 올라오니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얘기. 본인께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 자식들의 집 사는데 그 받은 돈이 쓰였다는 거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노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속칭 말하는 네티즌 중에 그러니까는 지지자들은 열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정치적 음모라고 하면서 막 비유하는 글을 올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뭐냐면 노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박원순 현 시장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정진석 의원을 뭐 단죄한다, 뭐 형사고소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뭐 잠깐 형사고소란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대선 기간에 고소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국민의당하고요. 이렇게- 서로 예, 그 얘기 아세요? 우리 당이랑은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우리 당하고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참 그렇습니다. 단장님, 고소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그걸 취하하는 걸 조건으로 걸게 되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경찰들이 받아줬고 거기다 접수하고 그것도 되게 힘든 업무 아닙니까? 그럼요. 고소난발주의 대표적인 걸 당에서 여당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합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국민의당과 이번에 그 대법원장 통과와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거래설, 빅딜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추잡한 모습. 왜 갑자기 그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단장님 평소에 안 쓰시던 그런 용어를 쓰십니까? 좀 추잡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가요, 검은 백조, 흰 백조는 봤지만 죽음의 백조. 도대체 이건 뭡니까? 죽음의 백조가 어디를 간 겁니까, 지금? 지금 뭐 아시겠지만 B-1B라는 아주 그 전략 폭격기가 있죠. 왜 우리나라 겁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미국 거고 괌 기지에 있는 속칭 말하는 핵 공격이 가능한 아주 그런 대형 폭격기인데. 그럼 진짜 무서운 전쟁에 사용되는 폭격기 아닙니까? 이 폭격기가 23일 날 밤에 주한 일본의 공군기 몇 대가 호위하는 과정에서 우리 NLL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최북단까지 갔다 온 거죠. 근데 이 지금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 작전을 벌인 거로 보인다는 점이죠. 첫 번째는. 그럼 대한민국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 통보가 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좀 진위를 규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이 B-1B 전략폭격기를 지금 엄호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가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주한미군 전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과연 대한민국과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지금 누가 그 당시에 이 공개를 했냐면 미 국방부에서 워싱턴에서 직접 비행 사실을 공개했어요. 보통 한국과 이 미국이 이렇게 함께 공주에서 사전 조율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이 훈련들은 이렇게 워싱턴에서 직접 공개하고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원식 합참의장이라는 전 합참의장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 영토에 위협이 될 경우에 한국 정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단독 작전이 가능함을 과시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미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유역 순방 때에도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있잖아요. 네. 근데 평창 올림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가 네. 안 올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독일도 그랬대요. 네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불안해서 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평창 올림픽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전에 사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도 1980년도에 소련 올림픽에 대해서 자유진영이 보이콧을 했고 네. 84년 LA 올림픽 때는 오히려 공산 진영에서 보이콧을 해서 반쪽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1988년도 올림픽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보이콧을 할 걸로 예상했고 그래서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할 거라고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잘 되긴 했어요. 그게 다 기억나세요? 그럼요. 근데 지금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 네. 어떤 대립 또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있고 지금 현재 뭐 트럼프랑 김정은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 내일이라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도 아니고 네. 사실 핵전쟁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어떤 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안 오겠죠. 과연 다른 나라에 자기네 선수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88년 올림픽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응원단으로 동원됐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정말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가 않습니다. 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재미없는 경기만 응원돼서 이렇게 항상 앉아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트럼프를 곤모술수로 한생 늙어온 투정꾼이라고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김정은이 그러고 트럼프가 그러고 서로 막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던처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뒤에서는요 이렇게 한푼 줍쇼하고 또 비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무슨 싸움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 정부 지금 안보 대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용호가 지금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스스로 자살하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북한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국방위원장 명의로 나와가지고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서로 미치광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늑다리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인민을 굶어 죽게 하고 죽이는 그런 미치광이다라고 또 다시 김정은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B-1B 폭격기 비행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참수 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먼저 선제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이렇게 지금 이용호가 유엔 연설에서 그 와중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공격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격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핵무장을 택했다라고 유엔 연설에서 했는데 이번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능력을 갖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연설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소폭탄을 쏴가지고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실질적으로 터지는 실험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핵 능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가- 이제 재미난 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유니세프 이런 이제 유엔 그 여러 기구가 있는데 이 이용호가 이런 연설을 하기 전에 바로 그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좀 유엔 개발 계획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 계속 좀 진행해 달라라고 부탁도 하고 유니세프 측에 또 그 리 외무상이랑 그 국제기구 국장이 서로 만나서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니세프와 관계된 그 프로그램 좀 진행되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는 사실상 국어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90억 정도 되는 돈을 또 보내겠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북한에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얼마 전에요 아이에게 물건을 주기 위해서 그 인형을 훔친 아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돌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북한 매체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돈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에서는 지금 미군의 F-35라는 아주 최첨단 그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랑 문제된 B-1B 이 전략 폭격기를 자신들의 그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가 네. 를 딱 쏴가지고 그것을 맞춰갖고 화염에 휩싸여 폭파하는 모습 그런 것을 사진으로도 내보내고요. 또 그 자기네들이 무슨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딱 쏴가지고 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스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거기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에 맞아갖고 화염에 영상? 네, 뒤덮인 그런 합성 사진을 막 좀 뿌리고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북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 발사되면서 미국 폭격기 B-1B가 폭파되는 장면을 합성해 내보냈습니다. 1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노가 화염에 뒤덮이는 합성 사진도 담겼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선거법을 고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선거법 개정안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당 입맛에 맞춘다. 입맛에 맞춰서 간장, 소금 이렇게 양념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입법을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과연 옳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한 거고 골고루 적용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단장님 무슨 그런 단장님 단위적으로. 무슨 다 착하게 살자 말씀하시는데 예. 본인이 로비에서 자기한테 입맛에 딱 맞는 거 하는 게 입법이고요. 예. 그리고 파워 게임해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은 유리한 법을 만들게 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출마를 제한해야 된다. 뭐 좋네요. 연자제도 하고. 아니 딱 좋네요. 우리 법률에 없는 연자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헌법의 기본인 연자제 금지에 딱 반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박인숙 의원님 헌법 공부 좀 하고 돌아오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국회에 법안 만드시는 의원님들 헌법 전혀 소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자기 책임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김영란법도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책임제. 연자제 도입하십시오.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냥 배우자만 하지 말고요. 자녀도 하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좋으신 생각하네. 네.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참. 그럼 이 법안 그러면 저희가 충고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그렇죠.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직계 좀비 속을 포함한 배우자까지 포함한 또는 민법의 개념에 친족하면 보통 8조까지 그렇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네. 일관성 있는 범위를 정해야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님,
이분이 그때 그분이시네. 우리 당보고 이상하다고 말했던 그분이시네. 자,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헌법 좀 공부하고 오시고요. 헌법 공부하기 싫으시면 제가 충고하는 대로 하십시오. 8쪽 친인척 다 범위 넓혀서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보궐선거 출마 제한하십시오. 좋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때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람직한 지적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아니죠.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그들만의 게임, 자기 당 입맛에 맞춘 건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땐 이건 자기 당 입맛이 아니고요.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환영할 만한 법 아닙니까? 그렇네요.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네요. 네, 그들만을 위한 법. 이 법도 누가 발의했는지는 차마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재미난 게 이제 뭐냐면 이 비례대표와 관계돼서 비례대표가 제명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는데 탈당할 때는 의원직이 상실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탈당할 때는 지금 의원직이 상실 안 저 이 법은 찬성이에요. 네. 이 내용은 제가 1월달 저희 당 안에서 윤리위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특히 기억나십니까? 뭐 무한도전에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막 정말 우리 당 안에, 그러니까 내 사람인 듯 하지만 내 사람이 아닌, 내 편인 듯 하지만 절대 내 편이 아닌 그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문제는 비례대표가 뭔가 그리고 비례대표를 뽑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죠. 비례대표는 뽑은 게 아니죠. 비례대표는 순번 대기하고 번호표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뽑혀서 왔을 때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정당을 투표한 거고 그렇죠. 그 정당에서 순번을 정한 사람이 이제 순서대로 비례대표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은 개인을 보고 당도 당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을 뽑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도 조금 수정할게요. 네. 개인만 보진 않아요. 네. 물론 지역구는 절대 개인만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과 개인을 함께 볼 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가끔 무소속으로 나가서 되는 분들은 굉장히 역량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네. 보기도 해요. 그래서 당 속에 그 커다란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뽑힌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표현을 다시 좀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 정중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자 자유한국당의 후보인 정중기를 그렇죠. 뽑는 거죠. 이름 중심으로 보는 거고 비례대표는 그게 아니라 어느 당을 뽑는 거니까 비례대표가 누군지는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지금도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그 당에 있을 때 비례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소속된 당과 뭐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라고 탈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는 거죠. 또 제명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를 내놓는 게 순서에 맞는데 우리 지금 법이 그 부분이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라는 건데 일부 다른 바른정당이나 일부 정당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은요, 본인이 탈당을 할 경우, 그러니까 당을 나갈 경우에는 의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에 있어서 의원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명, 당에서 자르게 되면요,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법을 냈습니다. 만약에 제명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러니까 상실, 즉 당선 무효를 하는 거예요. 상실이 아니라 당선 무효, 아예 없던 걸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바른정당에서 이미 2월에 김현아 구제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탈당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규제 뉴스에서 춤추는 법에서 이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웃긴 법이죠. 비례대표가 뭔지를 모르고 만드신 의원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바른정당 의원님이신 것 아니네요.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공개품입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거. 단장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그러시죠. 네. 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집회 좀 이따 나가는데요. 내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로, 내 딸이
여자를 사위로 데려오는 그 날을 저는 막으러 나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지금 벌써 9월이 다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9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10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긴 연휴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오늘 우리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집회를 나갑니다. 그 폐지 반대 집회를 적반하장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일은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 부분과 그 데이트 폭력 부분을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미리 예고도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적반하장이든 적반하장이 아니든 유여혜는 여러분 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전혀 문재인 정부는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었다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하고 그런 기대 하지 않았다고요? 저만 그런 기대를 아닙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대를 하지 않았냐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적폐 수사한다고 칼날을 지금 갈고 있고요. 북한과 미국도 서로 으르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애매모호하게 거기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요.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나서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겠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뭐냐면 노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박원순 현 시장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정진석 의원을 뭐 단죄한다, 뭐 강사고소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뭐 잠깐 형사고소란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대선 기간에 고소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국민의당하고요. 서로 예. 그 얘기 아세요? 우리 당이랑은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우리 당하고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참 그렇습니다. 단장님, 고소 이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그걸 취하하는 걸 조건으로 걸게 되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경찰들이 받아줬고 거기다 접수하고 그것도 되게 힘든 업무 아닙니까? 그럼요. 고소남발주의 대표적인 걸 간 당에서 여당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합니까? 그 지난번에 그래서 국민의당과 이번에 그 대법원장 통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거래설, 빅딜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추잡한 모습. 왜 갑자기 그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단장님 평소에 안 쓰시던 그런 용어를 쓰십니까? 좀 추잡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가요, 검은 백조, 흰 백조는 봤지만 죽음의 백조. 도대체 이건 뭡니까? 죽음의 백조가 어디를 간 겁니까, 지금? 지금 뭐 아시겠지만 B-1B라는 아주 그 전략 폭격기가 있죠. 왜 우리나라 겁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미국 거고 감기지에 있는 속칭 말하는 핵 공격이 가능한 아주 그런 대형 폭격기인데. 그럼 진짜 무서운 전쟁에 사용되는 폭격기 아닙니까? 이 폭격기가 23일 날 밤에 주한 일본의 공군 기 몇 대가 호위하는 과정에서 우리 NNL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발언 가운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정진석 의원이 그 노 전 대통령께서 부부싸움 끝에 네. 권양숙 그 부인께서 가출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이제 기사가 나고 있어요. 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의원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질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뇌물 때문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네. 그 와중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사족처럼 붙인 건데 지금 뭐냐면 본질인 뇌물은 없어지고
뭐 부부 싸움이 있었네 없었네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냐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편집 뉴스였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또 정진석 의원이 점잖으신 분이 왜 이 얘기를 했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일날 본인이 하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이 네. 노무현 일가에 640만 달러를 준 사건. 그 준 건 맞는 거였죠? 준 것 자체는 거의 팩트죠.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선거 때 많이 했는데 그럼요. 이제는 또 가물가물해져요.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니 그 사이에 또 잊어먹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런 해야 사건을 될 것 같아요. 640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이 그 중에 100만 달러는 청와대에서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고 500만 달러는 아들이랑 조카가 같이 하는 회사에 송금해줬고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 64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팩트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본질이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 무슨 최대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씀을 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냅두고 무슨 부부 싸움을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부부싸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노무현 정부도 하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무엇이 적폐청산인가라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든 사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적폐라고 할 만한 거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더 나아가서 DJ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건 볼 필요 없다. 이건 안 된다는 저는 거죠. 노무현 정부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는데 더 내려가서 DJ부터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이왕 할 거 DJ까지 내려가서 그냥 긴 세월 동안 적폐 청산 계속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고 나면 자유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맑고 정의롭고 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정치 보복 얘기가 안 나오고 특히 이 논란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노 전 대통령께서 권 여사에게 전달된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크셨다. 그런데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비유하는 글들이 올라오니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본인께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 자식들의 집 사는데 그 받은 돈이 쓰였다는 거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노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속칭 말하는 네티즌 중에 그러니까는 지지자들은 열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정치적 음모라고 하면서 막 비유하는 글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네,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장님 혹시 부산 퀴어 축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서울은 알았는데 부산은 몰랐습니다. 부산시장이 네. 퀴어 축제를 못하도록 했어요. 예.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왔어요. 네. 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네. 그리고 거리에서 이만큼 퀴어 축제 행진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법은 안중에도 없네요. 아니 까짓 것 내고 말지.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까짓 것 내고 말지. 예, 그런데 저 진짜 아주 가끔 갓길로 달리면서 내더라도 달린다는 사람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까짓 것 내고 말지. 이거는 범법행위 아닙니까? 헌법행위죠.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법 정도는 우습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정말로 까짓 것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고 말지 그러니까 계속 벌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금 한 번 내봐야 별로 돈이 안 되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매겨야죠.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입법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얼른 만드시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MB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모든 문제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발단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뇌물로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 기억에는 대선 기간에 우리가 참 많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그 정진